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4월 24일 스텔라 홈페이지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의 소로반,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이것과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한 글입니다. 현재 스텔라가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있고 현재 테스트넷에서 여러 개발과 테스팅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다들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스텔라 네트워크 뿐만이 아니고 파이 커뮤니티에게도 매우 중요한 얘기이다. 그 이유는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은 파이 네트워크에서도 유입될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여러 파이 개발자가 이미 이 기술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것도 항상 알려드려 왔었는데요. 그래서 여기 글을 읽게 되면은 현재 스텔라의 상황도 체크가 되겠고요. 또 미래 비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고 동시적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 또한 체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이더리움과 스텔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도 좀 짧게 파악을 하고 이 글을 읽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제가 공유해드렸던 글들의 핵심 부분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스텔라와 다르게 초기부터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징을 앞세워서 이미 여러 DApp들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에 큰 결과물을 만들어낸 네트워크이고요. 스텔라는 현재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금융거래의 도구가 되어 오면서 금융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더리움은 확장성보다는 탈중앙화와 DApp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스텔라는 확장성과 보안성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그런 블록체인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장 약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이 확장성, 특히 거래 처리 속도나 수수료 문제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POW의 작업증명 시스템을 POS, 지분증명으로 바꾸는 것이 1차 목표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했던 이 거래 처리 속도나 수수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도 점차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스텔라는 또 이제 와서야 제대로 된 스마트 컨트랙을 개발함으로써 디파이 시장과 DApp 생태계에도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속도를 중요시하는 이 스포츠카와 다기능에 최적화된 이 SUV 자동차를 바로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듯이 현재 이 두 개의 블록체인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수요층들의 니즈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이 스포츠카와 SUV도 서로 중간 지점을 찾아가면서 멀티롤 자동차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핵심 부분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가장 인기가 있고 솔라나는 매력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에서 개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이 모든 스마트 계약 개발자 또는 기업가를 위한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구축할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유들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스텔라의 소로반과 이더리움의 대결입니다. 일단 기술적인 차이에서부터 이더리움과 이 스텔라는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EVM이라고 하는 런타임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 솔리디티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스마트 계약을 구축을 하는 반면, 스텔라의 소로반은 웹 어셈블리 런타임 환경을 사용하고 러스트 외에도 더 다양한 범위의 언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VM이라는 것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거지만 웹 어셈블리라는 것은 더 광범위한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고, 웹 브라우저, 서버 측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블록체인 플랫폼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더리움의 솔리디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가 되었지만, 스텔라의 러스트 언어는 스마트 계약 개발에 적합하지만 웹 개발이나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텔라가 얘기하는 이런 포용적 기술은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까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미 확립된 시스템을 채택을 하게 되면 개발자가 바퀴를 재발명하지 않고도 디버거나 형식 검증 등과 같은 도구의 전체 에코시스템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며 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많은 개발자, 리소스와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텔라의 웹 어셈블리와 러스트는 블록체인을 넘어서 확장되는 잠재 고육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술을 개선 및 구축하고 함께 사용할 도구를 설계하는데 더 많은 개발자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기술 독점성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보다 전문적이고 고립된 개발자 경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와 소로반은 이러한 많은 기술적 결정의 원동력인 상호 운용성과 포용성에
보다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 그린필드 생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린필드는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그린필드는 새로 땅을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건설해서 진출을 한다. 해외 투자 시 기업이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투자자에게는 투자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투자를 받은 쪽은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신의 생산 기술 등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필드의 반대 개념으론 브라운필드가 있겠는데 해외 진출 시 이미 지어진 설비나 빌딩을 사들여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린필드형 투자보다 빠르게 생산 및 판매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피인수 기업의 취약점도 같이 떠안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텔라는 그린필드 생태계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필드를 시작을 하기에 분명 장점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텔라는 운이 좋게도 스마트 컨트랙트 후반부에 소로반을 구축을 함으로써 플랫폼 개발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러스트를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로 선택한 것은 오직 상호 운용성 이거 하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향상된 보안이나 효율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네트워크에서 많은 자산을 자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디파이 시장의 대부분은 이더리움에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화폐를 토큰화를 해서 움직이는 옵션은 스텔라에서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보딩된 코인을 다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또 수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스텔라의 모든 자산은 이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는 돈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구축할 때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앵커 서비스 간의 건설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솔라나의 비교 분석도 같이 놓고 있는데요. 솔라나와 스텔라는 둘 다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매우 유명하며 이는 실제 세계에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두 가지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블록체인 기반 포스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스는 블록체인 지분증명 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계산대에서 바코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자동화 시스템 포스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런 포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객이 들어와 휘핑크림이 추가된 미디엄 소이 바닐라 라떼를 주문합니다. 시스템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 중인 경우 고객은 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3분 동안 앉아서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문했던 커피는 점점 차가워질 것이고 또 높은 거래로 수수료가 약 1달러가 넘는 수수료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나 솔라나 기반 포스기를 실행하는 경우 거래가 몇 초 내에 확인이 되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센트 이하로 측정이 되므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훨씬 더 실행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TPS와 낮은 수수료만이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네트워크 안정성과 개발자 온보딩도 블록체인과 실제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그 작은 커피숍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문 밖에는 정말 많은 고객으로 가득합니다. 고객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고 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오류 이미지가 포스기 시스템에 표시가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언제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될 것인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며 이제 불만을 품은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솔라나 네트워크는 2020년 메인넷에서 시작된 이후 10번 이상 주요 중단을 경험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3년 2월에 총 20시간 동안 이 중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비신뢰성은 특히 실제 세계에서 현금을 다루는 제품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또는 다시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참고로 저도 예전에 솔라나를 완전히 손절을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었지만 여러 기사들과 전문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았을 때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노드의 중앙화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기에는 이 인사이더들로 구성이 된 소수의 노드로 운영이 되었고 다수의 거래가 몰렸을 때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높지 않았다. 이게 문제였었고 물론 노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매우 낮기만 한 수수료 때문에 디도스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단시간에 수만 건의 디도스 공격을 일으켜도
수수료가 거의 이제 없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선 이런 공격이 가능했다라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나고 있는데 솔라나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몇 시간씩 멈춘다거나 이렇게 재부팅을 하고 이걸 떠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멈춘 시간에 솔라나 디파이 시장에 큰 붕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솔라나는 그런 사고를 겪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블록체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건데, 일단 이건 디파이 시장에서만 또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불안정성을 가진 시스템으로 우리 실생활에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근본적인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숍에서 결제 시스템이 멈추고 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냥 커피숍 계산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곳에서 이 솔라나 블록체인이 사용이 되고 있다면 더 치명적인 사고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스텔라는 2014년 출시 이후에 2019년 67분 동안 네트워크 중단이 딱 한 번 발생했고요. 이 중단은 검증자 구성의 일부 오류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금융기관이 일관성이 없다라든지 잘못된 데이터를 발견하게 되면 중단 시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중단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단 후에 스텔라 개발 재단을 포함해서 생태계 검증자들은 이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변경,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경고 개선을 했고, 검증자 운영자를 위한 명확한 표준 및 모범 사례 체계를 포함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력을 살펴보면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솔라나의 불안정성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솔라나는 저렴하고 빠르며 실험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관련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용하다고 생각될 때 신뢰할 수 있고 최종 사용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솔라나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스텔라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그것도 1시간 정도 멈춤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텔라는 검증에 합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분기가 되지 않고 중단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바로 포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스텔라는 금융권의 자산을 토큰화해서 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분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블록 생성이 지속이 또 되어버리면 금융권의 자산도 같이 이 포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요약본은 여기까지만 공유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가 앞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다 뛰어넘고 압도적으로 무언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스텔라가 얘기하려는 그들만의 특성과 비전이 무엇이고,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리 예측하는 개념에서 이 글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크 인베스트 등의 2030년 비전의 보고서를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시장은 크립토 시장에서 약세장이던 강세장이던 항상 우상향을 해왔던 분야이고요. 또 2030년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이 약 5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크립토 전체 시장이 1조 달러 규모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예실로 엄청난 자금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 틀림없이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비즈니스 업체가, 거의 모든 업계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무엇일지, 바로 수수료나 속도, 안정성, 그리고 법정 화폐와의 호환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스텔라의 소로반이 지지를 받을 쉐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보는 것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또 중요한 거,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굳이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지식이 없는 일반 유저들도 실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네트워크이자, 또 스텔라의 장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스텔라와 호환성이 매우 높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소로반이 스텔라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